났다고? 4.9라고 그러던데요. 네, 이렇게 문자가 삐 하고 온 거는 5.2인가 뭐 3인가 그런데 다시 정정 보도가 났어요. 4.9라고. 그 제주도에서 이제 떨어진 한 40km 떨어진 해안에서 났으니까 뭐 해일에 뭐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뭐 4.9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일이 뭐 큰 해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땅 밑에서 얼마큼 크게 일어났냐도 뭐 관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기후 변화의 위기로 더 자주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진하고 기후 변화 위기는 좀 약간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지진은 이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환태평양 이렇게 판하고 또 무슨 판하고 서로 이제 판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생기는 그런 지진이 제일 큰 지진이고, 땅이 계속 움직이니까 지각이 계속 움직이니까 생기는, 뭐 지구도 숨을 쉬고 있고 지구도 생명이니까 계속 지구 판들이 움직여서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요. 기후 위기라는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산소량이 적어지면 이제 정말 큰 위기고요. 다행히 산소량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량만 많아지고, 그래서 또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따뜻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간빙기하고 빙하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간빙기, 빙하기가 멈춘 것이 이제 한 4만 년 정도 돼요. 4만 년 전에는 뭐 지구가 꽁꽁 얼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꽁꽁 얼어가지고 이제 그 꽁꽁 어니까 이제 그 물이 다 얼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육지가 더 많아졌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4만 년 이후로는 지구가 따뜻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간빙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따뜻해진 건 아니고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했는데, 이 14세기, 13세기, 12세기 정도라 해야 되나? 12세기에서 16세기에 좀 추워졌어요, 지구가. 이때가 우리가 모르는 때, 이때도 좀 추워졌어. 따뜻해진 게 아니라 추워졌어요. 이때가 추워지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몽골 쪽에 이렇게 스텝 지역에, 중앙아시아 위쪽 그 스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몽고가 이제 이때 부족들끼리 통합을 하게 된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병합을 거듭하면서 몽고가 통일된 거예요. 징기즈칸이. 그래서 징기즈칸이 이제 이쪽 남쪽으로 송나라를 치고, 또 저쪽으로도 가서 이제 유럽까지 쭉 가가지고 러시아까지 쭉, 헝가리, 러시아까지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추워져서 이동했던 그런 건데, 그리고 나서 이 추위가 좀 꽤 오래 지속됐어요. 이곳에 덕본 나라가 있죠. 덕을 봤다고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더 큰 나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국토가 굉장히 넓어진 나라가 있어요.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아니 생각을 해봐. 이쪽 우랄 산맥 이쪽에 모스크바가 여기 있잖아. 우랄 알타이 산맥인데요. 이쪽으로 우랄 산맥 넘어갈 일이 없다고. 뭐 하려고 넘어가겠어요. 이 우랄 산맥 이쪽만 해도 땅이 엄청 넓은데, 영토가 넓다라는 거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죠. 지금의 영토가 넓으면 자원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한때는 영토가 넓으면 그 관리하는 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랄 산맥을 넘어서 알타이까지 넘어서 이 옆에까지 이제 여기 극동 지역까지, 여기가
베링해죠. 베링해까지 이제 알래스카까지 점령했잖아. 보면 이게 언제 하냐면 최근에 한 게 아니에요. 17세기, 18세기에 정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한 1700년, 1800년대나 돼서 러시아가 이쪽까지 그 베링해 지역까지 정복했나? 라고 그게 아니라고 15세기, 16세기에 벌써 진출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16세기 말이 되면 다 이쪽 시베리아 일대를 다 정복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 이 땅을 정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이 땅에 필요가 없는, 아니, 좋은 땅이면 여기서 청나라가 있었는데, 명나라이고 청나라가 있었는데, 명나라, 청나라들이 올라가지. 마음에 들면. 근데 하나도 매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럼 왜 바보지? 왜 이렇게 했나? 이게 다 모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추위하고. 이때가 추워졌거든. 그래서 13세기, 15세기 모피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뭐 그때 파카가 있었나 뭐 하나 이제. 그때는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피 값이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곰 있잖아, 곰. 러시아 사람들 뭐 곰이라 하거든요. 불곰 하면 불뚝. 러시아 곰이 친구야, 러시아 사람들은. 이 러시아 사냥꾼들이 모피를 찾아서 시베리아로 동쪽으로 계속 갔고, 러시아 정부는 거기 사냥꾼들에 의해서 그걸 전매했겠죠. 매해서 이제 그 유럽 갖다 팔고, 유럽은 너무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제 저 모피 사 입고, 그래서 모피 경제로 영토까지 슝슝 합장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청나라랑 분쟁이 있고 그렇긴 했어요. 청나라 접경지대에서 청나라랑 싸우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지원 사격도 나갔어요. 청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청나라는 당시에 내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정치적으로 불안했는데 우리 조선에게 야 이거 좀 지원군 좀 보내라 해가지고 효종 때던가 그때 이제 한 200명 포병 총수는 이제 200명 정도 이렇게 보내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 매진게 네르친스키 조약이던가 그 조약이 유명한 조약인데 까먹었네. 그 조약을 맺어서 그때 국경을 이제 여기 청나라는 국경을 정했다라고 그러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러시아는 지금과 같은 영토, 그 영토 때문에 러시아는 도대체 왜 지금은 G2가 이제 중국이지만 우리 5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G2는 러시아였죠. G1은 미국이고 미국과 쌍벽을 이룬 러시아는 언제부터 성장했나? 이 러시아는 사실 16세기 뭐 이렇게 이전까지만 해도 뭐 몽고한테 지배도 당했거든요. 몽고의 지배 당하기 전에 뭐 이렇게 겨우 나라 만들어가지고 900년, 1000년 이때 겨우 나라 만들어가지고 역사가 짧아요. 그러다 몽고에게 지배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표토르 대제 뭐 이런 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했는데 유럽에서는 좀 변방국가지 러시아가. 그런데 러시아가 그 성장해서 저렇게 큰 나라가 된 것은 이게 다 자원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가 뭐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아니면 뭐 러시아가 뭐 IT를 잘해요.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러시아가 뭐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러시아산을 쓸 일이 잘 없다고. 독일산이나 영국산이나 뭐 영국은 패션이라도 좋지. 러시아는 뭐가 좋지? 없어. 러시아는 지금도 이렇게 자기 GDP에 수출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자원이에요. 천연가스하고 원유라고. 이걸로 수출해서 먹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석유 같은 이런 자원이 이제 세계에 대두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그때부터 왜 스탈린이 그렇게 독재를 하면서 자기의 상대의 정적을 무한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숙청을 했잖아요. 스탈린이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인들도 이렇게 저쪽에 또는 저쪽 연해주 지역에 우리나라 조선족들도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저쪽 우즈벡으로 다 보내고 막 이렇게 우리만 이동시킨 게 아니에요. 보면 동유럽에 이제 여러 민족들도 다 이주시키고 막 그랬어. 그렇게 무단 통치를 어마무시하게 하는데도 그래도 미국하고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그렇게 했잖아. 그게 다 자원 강국 때문에 그러죠. 그 석유 팔아가지고 그때는 천연가스까지는 아니고 석유 팔아가지고 시베리아를 점령하고 있었어. 시베리아 저 카스피해 지역에 있는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시베리아 지역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계속 석유 파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렇게 탱크를 많이 만들고 물론 이제 유럽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이 있으면 기술도 있겠죠. 그래서 독일보다는 전차를 잘 만들지 못하지만 탱크를 무한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탱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서는 러시아가 큰 힘을 쓰고 막 그랬었죠. 지금도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망해가면서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옐친 대통령 때 완전히 막 경제가 맛이 갔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차관도 못 갚아가지고 탱크 주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다가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2000년도인가요? 이때 등극하면서 점점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작지 않은 나라가 됐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 인기가 많아요. 옛 러시아 영화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라고. 완전 독재인데 20년 동안 독재인데 우리가 볼 때는 독재인데도 러시아 사람들은 인기가 엄청 많아요. 푸틴 대통령 아직도 내년인가 후년인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또 할 것 같아. 헌법으로는 다 임기가 끝났는데 독재자가 환영받는 나라가 이제 많지가 않은데 러시아가 지금 독재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영받고 있죠. 중국은 시진핑이 환영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정치적 만족도가 의외로 높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은 스스로의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 그리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는 나라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 정부 잘해 못해 할 때 아니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 잘해 못해 3분의 2가 다 잘한다라고 잘한다. 언론 통제하고 이렇게 세뇌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베일을 벗기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그러고 있고요. 독재 국가인데도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고 독재 국가인데 이제 이렇게 경제가 폭망한 그런 나라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터키가 폭망해 가고 있다. 터키가 환율이 계속 내려가지고 이렇게 최근 한 3년 동안 한 7, 8배 환율이 폭발적으로 이제 너무 올라서 이렇게 환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아니 이렇게 아이폰을 $100에 샀는데 이렇게 1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에 사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터키는 앞으로 큰일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한 20년째 지금 이제 총리하다가 대통령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요즘도 좀 그런 게 하고 있습니다. 자, 343페이지 야광보살에서 그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여설보살 마하살이 이만보살과 서원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법화경에 보면 서원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 법화경을 지키겠다라는 법화경을 지키겠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서원의 킹왕짱은 다보 부처님이죠. 법화경을 지키고 증명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다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야광보살이든 누구 이렇게 사천왕이든 쭉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뭐 다른 타방에서 온 보살은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다보 부처님. 그렇게 해서
성불까지 했으니까요. 그 중에 야광보살이 서원하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여기서하겠다 했습니다. 이 후세의 나쁜 중생들이 성근이 적어지고 잘난 채, 뛰어난 채가 이제 잘난 채죠. 잘난 채 하는 이가 많아서 공양에 탐을 내. 이제 그 공양에 탐을 냈다는 것은 상주물을 탐된다. 상주물이라고 해서 절에서 요즘에는 이제 쓰지 않는 말인데 절에서도 잘 쓰지 않아요. 상주물은 그냥 사찰 물건, 뭐 이렇게 사방삼보라고 해가지고 사방승가라고 해가지고 승가하면 스님들 공동체를 승가라고 그러는데 스님들 공동체를 승가라고 하는데 현전 승가가 있고 사방 승가가 있어요. 현전 승가는 4인 이상의 스님들이 모여서 결사체를 이루는 것을 현전 승가라고 그러고요. 뭐가 잘못됐나? 사방 승가는 이제 현전 승가를 포함해서 절의 모든 물건까지 절에 이렇게 뭐 부처님 불상이든 땅이든 절에 뭐 공양간의 냉장고든 이 모든 물건까지를 다 해서 사방승가라고 그러는데 절에 있는 물건들을 상주물이라는 거예요. 불상, 토지, 뭐 냉장고, 비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상주물이라는데 상주물을 탐한다. 여기서 이게 그 말입니다. 공양을 잘난 체 하는 이가 말아서 공양을 탐을 내. 아, 이거 슬쩍 해도 되겠지. 함부로 써도 해도 되겠지. 부처님한테 올린 거. 저도 한 번씩 그래요. 아, 부처님한테 저 포도를 올렸으면, 아, 저 포도 내가 가져가야지. 기도 끝나고 가져가야지. 부처님 뭐 올렸으면, 과자 맛있는 거 올렸으면, 아, 저 과자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어떤 때는 내가 얘기를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까맣게 잊고 이제 그냥 올라갈 때도 있는데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내가 갖고 왔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아휴 그걸 갖고 왔어야 하는데 보살님들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더라고. 아휴 너무 안타깝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데가 많아서 공양에 탐을 내. 공양 중에 이제 가장 이렇게 가치가 높은 건 현금이겠죠. 현물은 보통 현물은 물건들이고 상주물이고 현금은 이제 돈이잖아요. 현물은 재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현금은 다른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으니까 현금이 모여지면 그걸 공적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잘난 체 하는 이다. 잘난 체 하는 이. 상주물들은 절의 냉장고만 상주물이 아니라 절에 있는 현금도 상주물이다. 이제 사실 현금이 더 큰 상주물이지 냉장고보다. 그런데 냉장고는 들고 가지 못하고 현금은 들고 갈 수 있으니까 현금을 들고 가가지고 마구 쓰는 것은 잘난 체 하는 이가 공양물을 탐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절에 처음 들어오면 어르신 스님들한테 그런 말 듣죠. 다 듣는데 몇 년 지나면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 몇 년 지나면 큰 스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비리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장시키고 해탈을 멀리 여의어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제를 읽고 이렇게 해서 공양하기를 몸과 목숨을 남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법화경을 보호하겠나이다 라고 야광보살의 서원을 세우죠. 이렇게 불법의 가치를 중시 여겨서 내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서원을 보호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또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고 평생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성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절에 다니는 불제자들을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내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주변의 도반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 아들 합격하길 바래. 이것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더 유포하고 깨달음을 얻는 이가 더 많아지고, 법화경을 옹호하고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00아라한과 8000 성문들도 마찬가지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말씀드렸어요.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경을 설한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나도 깨닫고 타인들도 깨닫게 하겠습니다. 나도 지혜를 완성하고 타인들도 지혜를 완성하겠습니다. 학과 무학 8000 사람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또 역시 이제 그렇게 서원을 하죠. 저희들도 경전을 널리 설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사바세계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으니까요.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잘 뛰어남지 않은 생각을 품었고 공덕이 없고, 그리고 성을 잘 내요. 화를 잘 내.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불성 그리고 현실, 현실과 불성 사이를 이제 두 개를 잘, 이게 공이라 할 수 있고 이게 색이라 할 수가 있겠죠. 현실은 색이고 불성은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잘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나지 않아만이나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아. 이런 것이 현실이죠. 진실한 사람도 있고 아첨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현실은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악한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불성이 바탕이 돼서 현실이 있는 거다. 불성이 근본적인 거다. 그리고 그 외에 현실이 있는 거다. 이게 사람이 죄냐? 사람은 선하다. 사람은 선하고 죄를 지은 이것이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그거는 요 불성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는 행위, 이게 죄가 이제 현실에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 불성을 믿는 거고, 그 사람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아첨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진실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남미는 일체 중생의 기원열애가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화경에서는 여기서 수기가 끝나요. 권지품에서 법화경을 수기경이라고 할 만큼 수기를 참 많이 주는데요. 부처가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이 여기서 다 끝나요. 방편품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기 주고 법문하시고 수기 주고 법문하시고 수기 주고 법문하시고 반복했는데 마지막 제바달타품을 설법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교담미와 비구니 스님, 이제 그 야쇼다라 부처님의 이제 부인이죠. 여기에 수기를 여성들을 수기를 주고는 수기가 이제 완료되는 거예요. 수기 다 주고. 그러면 전에도 말했지만 수기를 주는 것은 이렇게 목표가 아니죠. 수기를 주는 것은 기초를 깔아놓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들을 500제자부터 해가지고 10대 제자 해가지고 수기를 탁 줬어. 수기를 줘서 끝나는, 수기가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수기를 주고 또 이제 근본 제법 실상을 말하고 10여시 등의 이런 실상들을 말하고 또 이렇게 여러 부처님들 뭐 이제 처음에는 그 1월 등명불 그리고 대통신불 이런 과거의 부처님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보 부처님이 나타나지. 다보 부처님도 나타나요. 자, 이런 많은 것들은 수기도 주고 1월 등명부와 대통신불과 다보불 같은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옛날 과거 인연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더 중요한 이것을 하기 위함이죠. 열애 수량품 16 열애 수량품에서 수명이 장원하다.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죠. 완벽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수명은 오래됐어. 장구무언해.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지. 우리 우주가 멸하고 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계속될 거야. 믿어요? 네. 아니, 지금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그래도 절에 다니잖아. 절에 다니면 부처님이 온 우주에 어디나 다 계신다. 마치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기독교인이나 이제 그 이슬람의 알라신이나 뭐 이런 야훼나 알라 같은 이런 개념들이 이런 그 옛날에는 보편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라든지 바빌론의 이제 그런 선악의 이런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옛날에는 태양신, 뭐 나무신, 뭐 이런 바다신 이런 신들이 더 이렇게 했지. 절대 신이 나타나 있어가지고 그 신이 뭘 한다 이런 개념까지는 없었다고요. 지금에야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도 대체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다 들었어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장구무언해. 옛날에도 부처님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80%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20%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때로는 20% 정도는 믿고 80%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상한 얘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뭐 그런 거예요. 뭐 자연화교도라든지 힌두교도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월 등명불, 대통신불, 제법실상을 여기서 다보불과 수기 다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일종의 세뇌 작업이야.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이미 깨달음을 수만급 전에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방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시달타 태자로 태어난 거니라. 라고 이제 이 말을 확연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법화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 체계를 갖추고 있고 조직적인 이런 걸 갖추고 있어요. 대단히 세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독송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하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기획을 하고 그렇게 설법을 했는지 몰라도 이 모든 게 아구가 맞듯이 마치 스위스 시계가 그 톱니바퀴 돌아가면서 착착착착 맞춰서 정말 1초 1초도 틀리지 않듯이 법화경은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한 번을 다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수명장원이 뒤로 가면 또 다른 걸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완성이 되게 하는 한 사이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사이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또 얘기해야지. 자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자, 우리가 이제 2021년 기축년이죠? 2021년 신축년이죠, 우리가. 신축년이에요. 2021년하고 2020년은 코로나로 금융위기가 왔죠. 2009년, 8년, 9년은 리먼 사태로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어요. 이것도 축년이에요. 기축년입니다. 요거는 신축년, 기축년, 신축년. 그 다음에 1997년, 요거는 IMF죠. 이때도 병자 신축. IMF가 요거는 정축년이에요. 정축년. 그 다음에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1973년, 이거는 석유파동, 원유파동이 있었어요. 요거는 97년은 정축, 요거는 을축년이고, 요거는 이제 개축년이죠. 그 다음에 1961년, 신축년, 다시 신축년이죠. 5.16 혁명, 5.16 쿠데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소띠해. 전부 다 소띠. 그 다음에 1949년. 다시 기축년인가요? 기축년. 이때도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1937년. 그 다음에 1925년. 1913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축년마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한 번씩 툭툭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이라는 것은 경금을 얘기해요. 경금이라는 것은 금융, 돈, 금이 이제 금이거든요. 경이 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이야, 돈. 금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축년이 되면, 축년이죠. 축년이 되면 묘자리에 들어가요. 자년이 되면 죽어서 묘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자년은 사고 비실비실 하다는 거야. 사가 이제 축년이 되면 묘가 돼요. 그 다음에 인년이 되면 여기 절은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는데 그 끊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절하면 새로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금융적으로 돈이 지배하는 세계니까 항상 보면 축년이 되면 다 묘자리 다 들어가네. 그래서 가만 보면 다 그랬어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금융적으로 보면 한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12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돈다. 어떤 경우는 10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12년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이해하기 쉽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10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니까 어떤 때는 걸리고 어떤 때는 안 걸리는데 대체로는 축년이 되면 어떤 충격이든 생긴다. 왜냐하면 금융이 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수리라고 그러는데 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쥐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계에도 사실은 안 맞아. 그거는 금융적으로도 봐도 인년부터 시작해요. 인년부터. 그래서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무신년, 기유년, 경술년, 신해년, 임자년, 개축년.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된다라는 거죠. 요게 되면 요 사이클이 슝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자축이라는 것은 묘지만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인에서 싹이 씨를 심어서 싹이 꿈틀해. 그리고 임이라는 거는 사실 위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갑인이면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좀 많이 올라와. 근데 이민이 되면 뭐냐면 이미 얼음이거든요. 얼음 밑에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음 밑에 씨앗. 그리고 이 씨앗이 꿈틀해. 그래가지고 내년에 착각하는 사람 많다니까. 스님 말 듣고 야 내년부터 한 사이클을 해 해가지고 꿈틀하니까 뭐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오 그래. 사실 작년만 해도 올해 코로나 끝날 거라면서 뭐 이렇게 나름 기대를 했는데 아니더라고. 내년에도 비슷하다 할 수 있지. 연초에는 이민이가 인이라는 건 항상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사람을 이렇게 꿈틀하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흔드는 게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하면서 영끌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가을 겨울에 힘이 쭉 떨어져. 처음에 폭발했지만 그 다음에 힘이 쭉 떨어져. 안 돼. 그래서 계면인이 돼야지 위로 올라와서 싹이 트는 거예요. 드디어 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갑진을사년부터 쭉 성장하는 거야. 나무 씨앗을 심고 싹이 터서 갑질을사부터 성장해서 병호정미까지 어마무시한 성장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성장이 다 하고 나면 이제 수확이 돼. 여기는 수확의 시기예요. 수확의 시기. 여기는 성장이고 성장의 시기. 여기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기는 수확을 해서 씨앗이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높다고 해서 여기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 큰 돈 버는 사람은 여기서 벌죠. 수확을 해서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산이 2배, 3배 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심어서. 여러분들은 엇간데 심었지, 그지? 안 심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잘못 심거나, 바위에다 심었어. 아니, 옥토에다 심어야 되는데, 바위에다 심었어. 아니, 나는 옥토에다 심는다고 심었지. 나중에 보니까 바위에다 심었어. 여기서 거둘 게 없어, 쭉쭉이야. 그래서 여기다 심어놓은 것이, 여기서, 반토막 났네? 이러면서, 아니면 그대로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냥 심었어. 보니까 여기서 2배 올랐네? 4배 올랐네?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씨앗을 잘 심자. 씨앗을. 이거는요, 이게 누구나 다 겪는 현상이에요. 나는 여기에 피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관계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봄을 맞잖아요. 봄이 오는데 나는 봄 안 맞아. 여름이 오는데 나는 여름하고 관계없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5천만 인구가 똑같이 여름이 오면 다 더워가지고 해볼래는 거고, 5천만 인구가 겨울이 오면 똑같이 겨울 추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누구는 여름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고, 누구는 겨울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해. 누구는 남들은 벌벌 떠는데 서민들은 벌벌 떨잖아. 근데 누구는 자산이 2배, 10배 오르고 이러는 거는 그걸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현상들이 누구나 다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제 자기가 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업장이 두터워서 내 거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서 스스로 나는 운이 나쁜갑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갑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복은 있고요. 누구나 다 운이 좋아요. 나는 사주를 잘못 타고난 거 아니에요. 사주 잘못 타고난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걸 잘못 쓸 뿐이에요. 봄이 오는데 옷 벗고 다녀요. 여름이 있는데 누비를 입고 다니면, 여름이 있는데 파카를 입고 다니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쫄딱 맞는 거야. 이제 우리가 비가 오면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 우산을 딱 가져가. 그래서 눈보라가 치는데 배옷 입어, 반팔 입고 다녀. 이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 겨울에 특히 이렇게 벗겨지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면 파카를 입어야 될 거 아니야. 파카가 없어. 이제 파카가 없어.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서 그걸 쓰면 되는데 그걸 잘 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착각들을 하는데요. 어떤 착각들이 있냐면 내가 화가 많아. 내가 화가 많으면 화운이 오면 나한테 안 좋은 것 같다. 그렇잖아요? 화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수운이 와서 불을 꺼줘야지 내가 시원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에이, 그거 아니에요. 안 그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경금인 사람인데, 나는 정사월이고, 경오일이고, 인시예요. 그래서 요게 전부 다 불덩어리예요, 불. 요거는 이제 쇳덩어리고, 큰일이네? 쇳덩어리가 지금 불에 활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물렁물렁해서 이제 이렇게 큰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본래 그래요, 이렇게. 불에 녹아지는 쇠가 녹고 있어. 그런데 이제 현상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경금한테 이 불은 뭐냐? 관이거든요? 관. 관이라는 건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 단체, 조직. 대한불교 조계종이 조직이지. 대한불교 조계종에요. 이렇게 누구나 출가한다고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조직에 익숙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자유로운 사람은 살기가 어려워요. 어르신 스님들한테 찍혀요. 후원도 못 받고요. 이절저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독립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여절 가도 찍히고 저절 가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조직에 능해야 돼. 그래서 조계종 자체가 조직이 강하고요. 그리고 황룡사도 조직이라고. 제가 이렇게 깃발을 딱 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된 경금이 큰 조직에 들어가거나 큰 조직을 운영하거나 이러면 나는 조직 속에 있어서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조직을 운영하면 더 큰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황룡사가 그래 스님이 황룡사 만들었는데 저번에 주영 스님이 오셔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 되게 부러워. 비구니 스님도 이제 잘 하시면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뭐 비구니 스님보다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잘난 거 없어요. 더 잘하는 게 잘 없어. 스님도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근데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이 조직이라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시키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을 하면 지금은 별로 안 오지만 그래도 많이 오셔서 공부하고 우리가 무슨 법회를 하면 백중법회를 하면 막 사람들이 뭐 하고 이러잖아요. 이것이 다 조직력이라는 거죠. 관이라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크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가 너무 강해서 나는 죽어. 나 혼자 있으면 죽죠. 조직이 없이 이렇게 그냥 나 또 혼자 떠돌이 할래. 이러면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이제 사라고 해가지고 평관이라고 있어요. 그냥 작은 조직이 아니야. 꼭 들어가가지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조직이야, 이거는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지옥이지, 지옥. 이걸로 지옥으로 삼는 거야.
이걸로 힘든 걸로 삼는 거예요. 하지만 뭐 힘든 게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전법해야지. 이렇게 나 혼자의 원력으로 삼는다면 기쁨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스님이 절 이런 신경 안 쓰고 뭐 놀러 다니고 저 서울 다니고 부산 다니고 뭐 경포대 다니고 저 목포 이런 데 다니고 뭐 해외 다니고 제주도 다니고 뭐 울릉도 다니고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스님이 늘 강의해주고 늘 상담해주고 늘 기도해주고 그런 스님을 원하잖아. 또 나도 원력을 삼아서 그렇게 하면 나도 행복이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풀어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풀어보면.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사주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혼자 어디 다니고 있으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병 나가지고 무슨 위암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쁜 사주가 아니고 좋은 사주가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나한테 맞게 쓰느냐에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씨앗을 심어서 계묘, 갑지, 늘사, 병호, 정미 여기는 목생화의 기운이 엄청 강해져요. 여기는 화예요. 화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나한테 다시 또 여기도 화가 많은데 이 화의 시대가 딱 와. 큰일이다. 화가 많아서 이제 큰일이다. 화가 또 오네. 이거는 거대한 화예요. 그냥 화가 아니에요. 내가 화가 많은데 목의 기운으로 시작한 화잖아. 그럼 목생화거든. 목생화에다 이게 장작하고 횃불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장작하고 횃불하고 같이 와. 야, 그러면 어떡하나? 네, 내가 여기서 비실비실하고 있다. 이 경금이 화에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다. 이러면 요게 화가 와가지고 치겠죠. 쳐.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어디 병 나가지고 이제 계속 몇 년째 입원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요 많은 화들을 견뎌내면서 이 정도야 뭐 강의 너무 재밌어. 기도 너무 재밌어. 야, 이거 상담 너무 재밌는데? 야, 할만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정도야 뭐 똥밭 만드는 것도 재밌는데?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오는 거는 더 많은 일들이죠.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업무가 과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이미 견뎠고 더 말하면 이겨내면 그러면 더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많으니까 물의 기운으로 해줘야 된다? 물의 기운도 필요하죠. 이 금이라는 것은 물로도 이렇게 한 번씩 식혀줘야 되니까 식혀주고 끓이고 그래야지 금이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 방에다가 연못 사진에 잉어들이 막 헤엄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갖다 놓을까? 나이아가라 폭포수를 툭 떨어진 이런 그림을 갖다 놓을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효과가 있겠지만 1% 정도, 1%.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물의 기운은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불의 기운은 관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이거든요. 행사를 많이 연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맨날 술래가고 맨날 방생하고 겨울에 전에 방생 안 갔는데 방생 간다잖아 지금 또 이제 겨울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방생 그 봉암사 뭐 간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근데 취소해야겠더라고. 근데 한 70명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찬성 2명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반대. 야, 이거는 이제 취소하고 그럴 텐데. 그럼 여기서 이 불을 식혀주는 수의 기운은 뭐냐?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강이면 이게 이제 나 금한테 말하는 거는 설명하고 말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 기능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그 조직에 물의 기운이 간다는 것은 이 조직에 계속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의 재능을 표현하는 거야. 언어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래서 떡 만드는 거 신체적 재능이잖아. 계속 떡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만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걸 나를 살리는 거 될 수가 있어. 떡을 안 하면 공연관에서 요리라도 해야지. 요리하는 것이 식신이라고 해서 자기 재능을 쓰는 거거든요. 강의하는 것은 상관이라고 해서 내 언어적, 사고적 능력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물의 기운이에요, 물의 기운. 그래서 이 불로 달궈진 경금을 물로 식혀주고 또 달궈진 금을 이게 더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거부하면 안 되고 오는데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병나는 거. 조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재능을 쓰고 공부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공부하고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강의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심고 하는 것은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재물만 현상이 아니고 공부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고 기도도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지금 인연을 잘 쌓아두면 갑진을사에서 여기에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요. 갑을이라는 거는 만남이거든요.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반하고 스승을 만나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성취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막 그래요. 물론 하면서도 계속 성취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새 사이클. 모든 것이 다 봄부터 시작한다. 이게 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다면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은 씨앗을 잘 심자. 건강도 씨앗을 잘 심으면 수확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인연들도 지금 만나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면 여기는 하도 많이 만나. 갑진을사 병호정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사람은 60%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기서 만나는 것은 20%만 이어지는 거죠. 만남이라는 게 계속 너무 많아지니까 몇 명 안 남아.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현상들을 다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